심리학을 40년 이상 공부하고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평생 동안 연구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아픔을 느끼는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아픔을 느끼거나 삶의 어려움을 가지는 것은 마치 숙명처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고통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피할 수 없는 것, 참고 견뎌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지요. 종교적인 뜻으로 보면 인간은 아픔이나 고통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에 대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또는 건강하지 않아서 등의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는 것, 참고 견뎌야 하는 것, 그리고 죽음으로 끝을 내어야 하는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비교적 나은 상태에 있고 발전했다고 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자신이 겪어야 하는 삶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23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을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 1명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요. 이는 OECD 평균인 5.9회보다 무려 2.6배 많은 횟수로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병원 이용률이 높다는 이 자료에 대해 의사 선생님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높고 적은 보건의료 인력과 비용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이 통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이용률이 높다는 것은 아픈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 아닌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데요. 다양한 건강요법들이 넘쳐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의료보험이라는 국가제도로 중무장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째서 환자는 더 많아지고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일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은 의료 비즈니스의 최고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는 말은 아닐까요? 먹잇감이라는 말은 조금 심하군요. 그냥 인질 또는 볼모 수준으로 표현하면 어떠할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픔 또는 고통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스스로 탐색하고 그것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해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의료 비즈니스의 인질, 볼모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픔 또는 통증을 보는 것을 자신의 삶이나 인간의 생활이 만들어내는 아픔이 아니라 병으로 보게 되었다는 말이죠. 심지어 아픔을 그냥 느끼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의 각기 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힘들어 합니다. 그런 고민이나 생각을 하기보다 그냥 아픔은 무조건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더 맞고 옳은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바로 아픔을 병으로 보는 마음, 의료 비즈니스의 인질이 되어버린 마음이라 하죠. 내가 가진 아픔에 대해 무엇이라 하든 어떤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수술이나 약 또는 어떤 처치를 통해 제거하는 것이 치료라는 이름으로 행해질 때 나는 완벽하게 의료 비즈니스의 인질이 된 것이죠. 이런 경우 우리 몸에 생겨나는 어떤 종양이든지 암으로 진단되고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이 겪는 마음의 아픔은 정신병이라 이름이 붙여지면서
정신과 약을 마치 마약 중독된 사람처럼 계속 먹어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는 어떤 아픔을 가진 사람이든 자신의 아픔에 대한 해답도 자기 마음을 읽을 수 있기만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의 생활과 삶의 방식에 있다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아픔을 겪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해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아픔을 만들어내고 겪어가는 인간의 심리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었답니다. 황상민 박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아픔의 심리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아픔, 통증에서 해방되는 나름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마음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아픔.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픔을 느낍니다. 만일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곧 죽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책상이나 가구와 같은 상태처럼 말이에요. 결국 아픔이라는 것은 한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증명,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참 역설적이지 않나요? 아픔은 우리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각이지만 그것이 곧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니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할 때 그것은 바로 아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상태,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라는 소망을 언급하지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라는 인사말들은 바로 이런 소망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망과 다르게 일어납니다. 주위에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하기보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한다, 아프면 의사를 만나야 한다 라고 더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과 건강이 없는 상태가 된 사람, 바로 환자로 그 사람을 취급한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를 더 이상 자신과 같은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빨리 누군가의 도움이나 처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아니, 누군가 자기 몸이 아플 때마다 그냥 병원 가고 의사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아픔을 불행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자신이 가진 아픔을 현재 자신이 만들고 살아가는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려는 마음은 거의 없죠.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마음을 제거한 채로 반사적으로 아픔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픔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아픔은 무조건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믿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라는 말로 세뇌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아픔이란 단지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하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마치 돈이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고 사는 자본주의 사회 속의 돈 만능주의와 비슷하네요. 한국 사람들은 아픔은 무조건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믿음을 정답처럼 가지고 있지만 아픔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를 다시 살펴보게 하고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게 하죠. 아픔, 통증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단순히 누군가의 노예에 불과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인간의 절규입니다. 통증이야말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는 절호의 기회랍니다. 건강을 최선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런 시대에 병원을 찾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환자 또한 늘어나는 이상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여야 한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부모가 재판정에서 울부짖은 이 말은 현재 정신병이라고 진단받고 사건을 일으킨 인간에 대한 피해자의 마음이죠. 정신병을 가진 인간은 누군가를 해칠 위험한 생각을 가진 인간이라는 믿음을 잘 나타낸 절규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현직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통증을 호소하는 그 부위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을 이제 사람의 개개인으로 본 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을 부위마다 분류해서 카테고리를 나눴던 진료들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증이라는 것도 신체에 딱 해부도 놓고 이 각각의 신체 부위마다 어떤 통증이 나온다라는 거를 분류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대에서 통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방식이네요. 네. 그래서 그거는 모든 환자한테 네. 긴장이 되면 경추 통증, 허리 근육 긴장했으면 요추 질환, 네네네. 그 다음에 어깨가 아프다면 어깨 석회성 근염 네네네. 또는 유착성 관절 낭종. 그러니까 이제 그 부위에서 뭔가 정상이라기에는 좀 다른 변이가 있는 부분들을 갖다 진단명을 만든 건데 그래도 다 포함이 안 되니까 결국은 경추통 이런 진단명도 있어요. 요추통도 진단명이 있고. 그러니까 신체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그 신체 부위 이름을 병명이라고 부르는 그쵸. 것이 그 통증 자체를 그냥 병명으로도 붙일 수 있어요. 네. 이거 정말 놀랍네요. 환자가 아픔을 느끼는 신체 부위의 명칭에 무슨 병, 무슨 염이라는 이름만 붙이는 것으로 진단을 한다니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몸을 소고기 부위 나누듯 우리 신체 부위를 나누고 거기에 아픔이 있으니 그곳에 병이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간다는 것이 이미 정답처럼 정해져 있는데 빨리 병원에 가지 않아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방법이 없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1년마다 받는 건강검진을 6개월마다 받아야 하나? 박사님,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아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병원에 가서 병명을 얻더라도 내가 느끼는 아픔이나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최소한 며칠, 몇 주 정도 유지하고 말다가 저절로 시간이 가면 아픈 것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느끼는 아픔, 통증에 대해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해법을 다르게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마음의 병이라는 정신병도 뇌라는 신체 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것이라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뇌와 신경계가 잘못되었다는 아무런 증상이나 단서가 없어요.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은 뇌와 신경계의 오류를 고치는 약으로 정신병을 고쳐주신다고 해요. 아무런 증상이나 단서가 없는데 뇌와 신경계의 오류로 인해 정신병이 생겼다고 하고 이렇게 없는 오류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고쳐주는 약을 먹으라는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정신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임금님 옷은 세상에서 최고로 이쁜 옷이라는데 임금님이 벌거숭이로 입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아픔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또 우리 인간은 그 아픔이라는 것에 어떤 대응을 해왔길래 나의 몸이, 나의 아픔이 소고기 덩어리처럼 이름이 붙여지고 또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저와 함께 아픔의 심리 그리고 통증 해방을 위한 마음의 치료에 대한 탐험 여행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행을 마칠 때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었던 삶과 아픔에 대한 믿음, 아니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진 믿음이 나름 달라져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이 아프다와 마음을 치료한다의 의미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프다, 치료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는 바로 몸을 치료하는 것에 대한 그 비유나 또는 그런 생각을 무작정 마음에 적용을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 아프다, 치료한다. 몸도 아프면 치료하듯이 마음도 아프면 치료해야지. 이런 식의 입장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18세기에 인간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에 대한 탐색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아프다라는 거, 치료한다라는 것은 몸을 모델로 가지고, 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몸을 치료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인간은 분명 몸과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의학에서는 질병과 그 치료라는 것에 있어서 오직 몸을 중심으로 탐구를 해왔어요. 우리가 아프다라고 할 때 그것은 곧 나의 몸이 아프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과학과 과학적이라는 개념에 대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측정 가능한 눈에 보이는 테크닉이라는 프레임을 정답처럼 믿고 이런 시각으로 병과 치료에 대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로 뇌와 신경전달 물질의 오류에 의해서 정신의 이상, 마음의 병이 생긴 거라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처치로 병이 나아야 하지 않나요? 정신과 약을 5년, 10년, 20년씩 먹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오히려 정신과 약물에 중독되는 일만 더 늘어난다면 이걸 정말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설마 맨날 전교 1등만 하고 오랜 기간 전문적인 수련을 받은 의사가 그럴 리가 없잖아. 과학이라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정답이라 믿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며 그것이 불변의 진리라고 믿어졌던 시대에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의 외침과도 같은 일이죠. 조현병으로 진단받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으로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부여받고 또 5년, 10년, 20년 이상 정신과 약을 복용하며 진정한 정신병 환자로 거듭나게 되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게 되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게 된 역사를 알아보는 것은 정신의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신의학은 인간의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인간의 마음의 아픔, 정신의 문제를 단지 뇌와 신경계에 의한 신체의 문제로 보고 몸을 치료하는 의사가 그것을 수술이나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의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이랍니다. 인간이 가지는 마음의 아픔을 정신병으로 구분하고 그것에 대해 약물로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다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은 무엇보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아픔을 병이라 구분하고 이것을 신체의 아픔과 같은 병으로 취급한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지는 마음의 아픔은 결코 병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 아픔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아픔을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거나 또는 죽어가는 이 과정에서 병은 일시적인 삶에서 겪게 되는 신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픔은 우리의 삶의 전체 과정에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결코 의사든 어떤 전문가가 나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인질로 볼모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그것을 치료하는 역사의 시작, 그리고 그 발전의 과정은 바로 마음이 몸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역사에서 찾아야 합니다. 몸을 치료하는 것과 다른 각 사람들이 가진 마음의 정체를 파악하고 각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의 아픔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자신의 몸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과는 다른 마음의 치료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어야 한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지만 과거 18세기 이전에는 목사나 신부 같은 신의 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신이 나의 아픔, 나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픔이란 신이 내린 형벌이었고 신에게 기도하여 형벌이 걷어지거나 사탄과 악마의 장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한테 아프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지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 근데 내만 아픈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파 죽어가면 보통 우리가 역병이라고 그러죠. 전염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신의 벌이 모든 사람들에게 씌었다라고 그러고 그 역병의 사람들을 땅에 묻기보다는 불에 태우는 것이 역병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조차도 신부님의 이 허락이 없으면 그냥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길거리에 버려두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패스트가 온 유럽에 창구를 할 때도 그 패스트를 피해가지고 수도원에 숨어서 일어났던 게 데카메론, 여러분 기억나죠? 인간의 몸과 정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종교였지 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아니었다는 거죠. 병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당시 환자들에게 기도와 회개를 하라고 지시한 것 외에 별다른 처방이 없었다는 기록도 전해진답니다. 또한 중세 서유럽에서는 신이 선택한 진정한 왕이라면 신이 그럴 수 있듯이 왕 역시 환자들의 병을 낫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몇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기도 했어요. 18세기에 왜 의학의 역사가 이루어졌냐 하면 바로 신체를 해부하는 신체 해부학이라는 것이 더 이상 종교의 사설에서 묶여있지 않고 인간의 몸을 해부해도 좋다라는 것이 종교적으로 허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자의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기술자들의 분야로 보았던 것이 그래서 중인계급이나 천황급들이 하는 것이 의술이에요. 19세기까지도 의사란 소위 천한 기술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외과의에게는 테크닉이 무척이나 중요했죠. 신속하게 신체의 손상된 부분을 잘라내는 기술이 무엇보다도 요구되었거든요. 19세기 초까지도 대학을 나오지 않은 외과의가 많았다. 아예 글을 모르는 외과의도 있었다. 외과의는 자신의 손을 놀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공업자와 별다를 바 없다고 여겨졌다. 지금의 열쇠공이나 배관공과 비슷했다. 병이란 무엇이고 병을 치료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병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신체의 장기가 손상되는 것, 망가졌다든지 그래서 기능을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병이라는 것은 신체 장기의 손상을 알려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균에 감염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콜레라균, 장티구스균, 질병은 많은 경우에 장기의 손상 플러스 균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도 의학의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은 철저하게 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몸을 치료한다라는 거로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 대해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